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급기야 장관과 업체 대표의 혁신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정부 관료와 벤처업계 대표의 설전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기자들과 논쟁이 일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소 기자, 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타다라는 그 승차 공유 서비스 차량이 많이 보이던데 네. 이 타다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승합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또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정이 되고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차량이 이동을 해서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엄연히 렌터카입니다. 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처럼 면허를 받지 않는 차량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인데요. 다만 승차 정원 11인에서 15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타다는 바로 이 조항을 활용해서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다는 합법이라는 건데 왜 그 개인 택시 기사들은 타다가 꼼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택시업계에는 타다가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를 가진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건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둔 예외 조항인데 이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건 불법이라면서 타다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타다는 전통시장 앞에 불법 행상을 펼친 것입니다. 단지 앱이나 만들어 불법을 공유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 예외 조항을 허용한 법 개정과 또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는 그 배경에는 타다 서비스 출시 후에 이 개인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노후 은퇴 자금격인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습니다. 자, 개인 택시 기사들과 그 타다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알겠고요. 자, 최나래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 이재용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이번 혁신 논쟁에 불을 붙였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이재용 대표는 최근 타다 퇴출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개인 택시들과 네. 또 이 가운데 네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70대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다는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되고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되는데 타다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문제라며 개인 택시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의 혁신 성장에 대한 의지를 지적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혁신 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부총리에 대한 그 쓴소리도 이번 논쟁에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이 이재용 대표의 돌직구에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면서 돌직구를 내렸습니다. 네, 지난 22일 열린 청년 전월세 대출 협약식 그 행사장이었습니다. 예. 행사가 끝난 후에 최 위원장과 기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 혁신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 소카 이재용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혁신 의지가 부족했다거나 승차 공유 즉 혁신의 피해자인 택시업계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는 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면서 돌직구를 날린 건데요. 최 위원장의 작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최 위원장의 돌직구에 이재용 대표가 곧바로 맞받아쳤어요. 네, 이재용 대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SNS에 갑자기 이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라며 불쾌한 반응과 함께 어쨌든 새겨 듣겠다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폼을 내면서 제 2라운드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런 이재용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이 이제 작심 비판을 한 다음 날 국내 첫 핀테크 전시회장을 찾았는데요. 전날 논쟁이 워낙 화제가 되면서
행사 진행이 힘들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대표의 다소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2라운드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출마하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날 혁신에 관해 발언한 이 취지도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늘, 즉 피해 계층을 정부가 보듬어야 하고 혁신의 승자들도 이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날 개막사에서도 혁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의 빛, 반대편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벤처기업 대표가 장관을 향해서 이런 돌직구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최종 위원장이 이런 작심 발언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가 또다시 대응을 했죠. 네, 이재용 대표는 혁신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며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최 위원장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반박했고요. 네. 전통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 혁신은 혁신가 한 명 혹은 기업 하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 이런 이례적인 설전에 네. 결국 금융위 부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네, 취임 첫날이었는데요. 기자실을 찾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 과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정부가 혁신의 소외계층을 이 과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의 이 혁신에 관한 발언은 소외계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부처 수장이 나섰고 또 부위원장이 지원 사격을 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손 부위원장이 이런 행보에 대해 민과 관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